시댁 첫 인사날. 안녕하세요. 송선영입니다. 아유, 잘 왔다. 대기업 다녀서 머리만 좋은 줄 알았더니 어쩌면 얼굴도 이렇게 이쁘니? 우리 아들이 좋아 죽는 이유가 있었네. 안 그래도 요즘 취업하기가 힘들다던데 그런 대기업 입사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그렇다고는 하는데 전 다행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겸손하기까지. 아유, 드디어 우리 집에도 복덩이가 들어오는가 보다. 사람 하나 잘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 친구 중에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살림도 안 하는 며느리 때문에 속 끓이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우리 현준이는 조상님이 돌보신 것 같구나.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 너 꽃게탕 좋아한다며? 내가 신경 써서 끓여봤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아마 엄청나게 맛있을 거야. 엄마가 너 주려고 새벽에 수산시장까지 가서 싱싱한 꽃게로 사다 끓이셨거든. 어머,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으니 얼마나 좋니? 난 벌써 네가 우리 식구인 것 같구나. 아야, 나 서운하려고 하네. 엄마가 나도 그런 눈으로 봐준 적이 없는데 선영이 너 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아유, 당연하지. 무뚝뚝하고 시커먼 너랑 이렇게 예쁘고 싹싹한 선영이랑 비교가 되니? 내가 이제야 소원 성취하겠다. 그동안 딸 가진 친구들이 얼마나 자랑하는지 부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 너 결혼하거든 어려워하지 말고 나랑 쇼핑도 가고 영화도 보고 그러자. 아유, 엄마, 그건 아니죠. 엄마는 좋아도 며느리 입장은 달라요. 아니야, 현준 씨. 나도 엄마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어서 사이좋은 모녀간 보면 너무 부러워. 저도 시어머니랑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아유, 말하는 것도 어쩜 이렇게 예쁘니? 내가 너희들 같이 앉아 있는 걸 보니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구나. 대학을 졸업하고 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간 저는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와 1년간 사귀다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 모두 큰 반대가 없으셔서 기분 좋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대기업에 다니는 걸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며느리라고 지켜 세우셨답니다. 통화 신혼 한 달 차. 아가, 나다. 바쁘지? 네,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제가 또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서 조금 정신없긴 해요. 아유, 그래?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네가 바쁜 일을 맡았구나. 하긴 대기업에서 대리식이나 됐는데 할 일이 많기도 하겠지. 대리는 가장 말단 직원인데요, 뭐. 다른 직원들이 들으면 웃겠어요. 근데 무슨 일로 전화 주신 거예요? 저기 아가, 사실 지금 내가 너희 회사 앞이야. 네? 회사 앞이요?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오늘 너희 회사 근처에서 모임이 있었거든. 고등학교 동창들이 며느리 잘 들였으니 결혼식 턱을 좀 내라고 해서 말이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임은 잘하셨고요? 그래. 근데 아가야, 내가 부탁 한 가지만 하자. 부탁이요? 그래. 내 친구들이 대기업 사무실은 어떤지 구경 좀 해보고 싶다는구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랑 비슷한지 궁금한가 봐. 왜 드라마에서 툭 하면 대기업 실장 사무실이 나오고 그러잖니? 아, 그건 실장이니까 그런 거고, 저는 아직 제 방은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사무실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유, 그래? 친구들이 아쉬워하겠구나. 그래도 못 들어간다니 어쩔 수 없지. 그 대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내려가서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로비로 들어오시면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잠시만 기다리시겠어요? 어머, 그럴래? 고맙다, 아가. 그날 저는 바쁜 업무 중에도 동료에게 양해를 구하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친구들께 인사드리고 커피도 한 잔씩 대접했죠. 그러자 어머니는 으쓱한 표정으로 제가 무안할 정도의 칭찬을 늘어놓으셨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가 남편에게 제가 다니는 회사의 위치를 몇 번이나 물어보셨다고 하더군요. 아마 친구들에게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주인공 집 반년 후. 자기야, 나 할 말 있어. 그래? 무슨 일인데? 아까 전화로 말하지 그랬어.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렇지. 왜? 뭐 심각한 얘기야? 긴장되잖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놀라지 말고 들어. 자기 이제 아빠 된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자기 임신했어? 벌써 석 달이 넘었대. 그동안 너무 바빠서 내가 생각을 못했어. 와, 그게 정말이야? 엄마 좋아서 난리 나시겠는데? 안 그래도 자기라면 껌뻑 넘어가시는 분이 또 예쁜 짓 한다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마 그러시겠지? 근데 슬쩍 걱정되기도 해. 무슨 걱정? 애 낳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별로 안 좋거든. 일 많을 때 임신하면 직원들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닐 것 같아. 얼마 전에도 옆부서 직원 하나가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복직했거든? 그랬더니 바로 지방 발령 내버리더라. 물론 그냥 내려가도 되지만 자존심 때문에 못 버티고 그만두더라고. 남 얘기 같지가 않네. 그래도 자기는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는 엄마가 애만 낳으면 책임지고 키워주시겠다고 하셨잖아. 나도 자기 일에 지장 없도록 열심히 외조할게. 그래, 고마워. 든든하다. 저는 결혼 반년 만에 계획보다 조금 일찍 임신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기가 생기는 건 기쁜 일이었지만 한창 바쁠 시기에 임신했다는 사실은 은근히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저의 사생활을 적극 찬성하는 시어머니 덕에 육아에 대한 걱정 없이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무사히 출산을 마치고 복직했지만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회사 상황이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통화 1년 후. 내가 현준이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니? 아, 혹시 회사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아니, 넌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길래 그 좋은 회사에서 잘려? 똑똑하게 일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야? 저도 속상해요, 어머니. 사실 이번에 회사가 합병됐거든요. 그러면서 대규모 인원 감축이 있었어요. 근데 전년도 근무 성적으로 감축 대상을 정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임신이랑 출산을 겪으면서 성과가 없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뭐? 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가 어디 있니? 네가 맡은 일을 잘 못하니 이런 일이 생겼겠지. 내가 며느리 대기업 다닌다고 주위에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쩔 생각이냐? 네? 아,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일단 애 키우면서 생각해보려고요. 얘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애는 내가 봐준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지? 근데 애 보느라 놀겠다니. 너 지금 시애미를 못 믿는 거냐? 어머,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이직할 만한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천천히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동안 애랑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냐, 그래, 너 말 잘했다.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중소기업에서 영업이나 하는 네 남편이 얼마나 힘들지는 생각 안 하니? 이제 입까지 하나 더 늘어난 판국에 제 남편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속 편하게 애만 끌어안고 놀겠다니 이게 무슨 답답한 소리야. 아니, 제가 계속 놀겠다는 게 아니고요. 애 돌까지만 키우면서 설아, 애는 내가 키워줄 테니 애 키운다는 핑계 댈 생각 말고 늦기 전에 얼른 일부터 알아봐라. 뉴스에서 보니까 경력 단절인지 뭔지 그런 기간 길어지면 취직하기가 더 어렵다면서. 그러니 괜히 여유 부리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취직부터 해. 네, 알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 어머니의 태도는 눈에 띄게 냉랭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동안 어머니의 따뜻한 모습에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어머니는 저의 인간적인 면을 좋아한 게 아니라 그저 귀한 아들이 홀로 돈벌이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이 좋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뜻하지 않게 고액 연봉자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전락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한 거죠. 시댁 2달 후. 어머니, 저 왔어요. 넌 오라고 한 게 언젠데 이제야 오니? 집에 있다고 아주 시간관념까지 없어졌어? 그런 게 아니라 애가 밤낮이 바뀐 건지 자꾸 밤에 일어나서 울고 낮에 자려고 하네요. 저 어제도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럼 너는 갓난애 키우는 게 떡 하나 집어먹는 것처럼 쉬운 일일 줄 알았니?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은 내가 해준다지 않니? 살림도 하던 사람이 하고 애도 적성에 맞아야 잘 키우는 법이다. 사람마다 잘하는 게 따로 있는데 왜 굳이 능력 낭비하면서 놀겠다는 거야? 막말로 애 분유랑 기저귀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냐? 그리고 현준이 혼자 벌어서 어느 세월에 변변한 집 한 칸 마련하겠니? 저 취직하라는 말씀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당연하지. 막말로 내가 너 마음에 들어 한 이유가 뭐겠니? 현준이 혼자 돈 버느라 아둥바둥하지 않게 네가 든든히 받쳐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좋아 보이더라. 근데 이게 뭐냐? 애 하나 낳더니 푹 퍼져서 내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만 퍼쓰면서 피둥피둥 놀기나 하는데 너를 어떻게 예뻐하니? 저도 요즘 어머니 차가워지신 거 보고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어떻게 취직을 해요? 저도 애한테 치이고 어머니한테 구박당하면서 꼭 집에 있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경력직 채용 자체가 별로 없어요. 저도 열심히 찾고는 있다고요.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거다. 다 네가 능력이 부족하니 핑계대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잘 찾아볼게요. 그리고 괜히 애 유모차에 태워 백화점이니 커피숍이니 몰려다니면서 돈 쓰지 마라. 혹시라도 그러는 거 내 눈에 띄는 날에는 눈물 쏙 빠지게 혼날 줄 알아. 그런 인간들 다 정신 나간 여편네들이야. 밖에서 돈 버느라 개고생하는 서방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돈 쓰고 다니지 못해. 참,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가계부 줘봐라. 네? 가계부요? 내가 올 때 가계부 가져오라고 했잖아. 설마 주부라는 게 가계부도 안 쓰고 사는 거냐? 아,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아휴, 내 이럴 줄 알았다. 너는 그 나이 먹도록 뭐 제대로 아는 게 없니? 요즘은 현금 대신 거의 카드로 생활하잖아요. 카드 내역에 거래처가 다 나오는데 꼭 그런 걸 써야 할까요? 얘가 큰일 나래네. 너 여태 그런 생각으로 살았니? 카드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몰라? 쓰는 게 바로바로 체감이 안 되니까 과소비하게 되는 거야. 카드 고지서 받아보고 눈물 콧물 흘리는 사람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네, 이제 가계부도 쓰고 소비도 조심할게요. 아니, 내가 걱정돼서 안 되겠다. 너 당장 카드 내놔라. 네, 카드요? 그래, 뭘 얼마나 쓰고 사는지 알 수가 없으니 불안해서 안 되겠다. 카드 잘라버리고 이제부터 현금만 써라. 어머니,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그래, 난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돈 집구석에 앉아 펑펑 쓰는 꼴은 못 보겠다. 자꾸 왜 이러세요? 제가 천년만년 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저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복덩이라고 예뻐하시더니 어떻게 회사 관둔 거 하나로 이렇게 죄인 다루듯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저 못난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시어미가 너 예뻐 안 한다고 원망하는 거냐? 막말로 요즘 같은 세상에 내 아들 등골 빼는 사람 좋다고 할 의미가 어디 있니? 너도 애 키워보면 내 마음 알 거다.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자리, 나쁜 자리 고르지 않고 빨리 일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 소리 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다. 너 이제 아주 취직하기가 틀린 거 아니냐?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입만 열면 취직하겠다면서 뭐 달라지는 게 없으니 하는 말이잖니. 가만 보니 이제 오라는 데가 없는 모양이구나. 아니에요. 저도 다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너무 재촉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주세요. 집에서 육아만 한 지 2달이 넘어가자 어머니는 매일같이 저를 시댁으로 불러 스트레스를 주셨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우울감만 쌓여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들과 남편을 생각하며 잔소리쯤은 이겨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런 저의 다짐이 무색할 만큼 기막힌 일이 일어나고 말았답니다. 주인공 집 며칠 후. 당신 일찍 들어왔네? 어디 갔다 왔어? 아, 마트 다녀왔지. 오랜만에 당신 좋아하는 가자미 구워주려고. 그래. 근데 생선 사려면 마트보다는 조금 더 가더라도 시장이 낫지 않나? 가격도 싸고 물건도 좋고. 그렇긴 한데 애 데리고 가려면 너무 멀잖아. 그리고 거긴 길이 좁아서 유모차 끌기도 힘들어. 그래도 우리 이제 아껴야 할 상황이잖아. 둘이 벌다 혼자 버는데 오히려 식구는 늘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멀더라도 가능한 마트 말고 시장으로 가. 그래? 알았어. 그러지 뭐. 근데 마트 영수증은? 영수증? 그건 왜? 아니, 며칠 전에 엄마가 전화하셨더라고. 자기한테 카드 쓰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을 것 같다고. 나더러 자기 마트 다녀오는 것 같으면 영수증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시던데. 뭐? 장본 영수증을 찍어 보내라고? 자기는 그걸 그대로 하겠다는 거야, 지금? 어머니가 그거 왜 보내라고 하셨는지 몰라?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 감시하시려는 거잖아. 나도 알지. 근데 엄마가 하라고 하시잖아. 어른들이 하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막말로 우리 잘못되라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소비 습관 좀 잡아준다고 부탁하신 것 같은데 싫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 어이가 없어서.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가 나 들볶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당신까지 이러는 거냐고. 아니, 엄마가 하라는 거 안 하면 또 당신 불러서 뭐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랬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머니가 나한테 사람이라도 붙였니? 내가 마트에 갔는지 편의점을 갔는지 어떻게 아신다고 자진납세를 해? 며칠 동안 마트도 안 갔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소리 안 나와. 집에서 놀면서 살림도 안 하느냐고 뭐라고 하실 거 아니야. 내 딴에는 당신 욕먹을까봐 그런 건데 왜 알지도 못하고 대뜸 성질이야? 뭐? 대체 왜들 이래? 내가 회사 그만뒀다고 바로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라도 된 줄 알아? 아직 실업급여도 매달 잘 들어오고 곧 다시 일도 시작할 거라고. 자기야말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번 기회에 알뜰한 살림법 좀 배우면 좋잖아. 시어머니가 며느리 살림 가르친다는 게 이렇게 발끈할 일이야? 그걸 왜 갑자기 내가 실업자 되고 나니까 가르치겠다고 하시는 거냐고. 대기업 다니며 돈 잘 벌 때는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잖아. 아니, 오히려 내가 보너스 받아 명품 가방이랑 화장품 사드리면 통 큰 며느리라고 좋아하셨지. 어쩌면 어머님도 당신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고. 변한 건 당신이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집에 있더니 자격지심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뭐? 자격지심? 어이가 없네, 진짜. 당신도 내가 돈 잘 벌어서 결혼하자고 한 거니? 자기 혼자 돈벌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게 좋아서 결혼한 거냐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무시는 못하지. 내가 중소기업 다니니 혼자 벌어서는 힘든 게 사실이고. 뭐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랑 어머님은 혹시 내가 이대로 계속 놀고 먹는다고 하면 아예 소박이라도 놓겠구나. 쓸데없는 걸로 시비 걸지 말고 빨리 영수증 주고 밥이나 차려. 배고파서 기운이 하나도 없다.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이러고 싶냐? 난 뭐 집에서 노는 줄 알아?
나도 온종일 애 보느라 오늘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었다고. 누가 너더러 그렇게 살라고 했어? 남들은 애 맡길 곳이 없어서 고민이라지만 우리야 엄마가 애 봐주신다고 기다리시는데 집에서 이러고 있는 건 너잖아. 당신 두고 봐. 오늘 나한테 이런 거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야. 시어머니에 이어 남편까지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며 저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어줬죠. 사실 저는 아이를 키우며 틈틈이 조그만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물론 다시 재취업을 할 수도 있었지만 뜻하지 않은 퇴사를 경험하고 나니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가 들더라고요.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좀 더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후에 사업에 대해 말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돈만 잡아먹는 식충이 취급을 한 겁니다. 통화 반년 후. 자기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 소장이 이제야 도착했나 보네. 긴 말 필요 없으니 계속 이혼 못하겠다고 버틸 거면 당신도 빨리 변호사나 구해. 아니, 이혼이라니. 내가 이혼만은 못한다고 몇 번을 말해. 너 어쩌면 이렇게 뻔뻔하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그동안 너랑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나?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그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 사실 그때는 나도 가장으로서 고민도 많고 힘들어서 그랬어. 애도 낳았는데 당신이 갑자기 일도 그만뒀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나도 답답하고 불안했다고.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그렇게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가 있니? 대기업 다닌다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난리더니 회사 그만두고는 상거지 취급을 하고 다시 사업 시작해 잘 나가는 거 알더니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내 비서를 하겠다고? 사람이 어지러워 살 수가 있어야지. 어머니도 그래. 영수증 검사까지 하겠다고 나설 땐 언제고 회사에 도시락까지 싸와서 내 며느리 내 며느리. 난 도저히 당신 모자한테 적응이 안 돼서 가족으로 살 수가 없어. 엄마는 다 아들 걱정 때문에 그러신 거지. 당신도 애 키워봐서 알 거 아니야. 우리 애가 나중에 마누라 먹여 살린다고 동동거리는 거 보면 속이 편할 것 같아? 부모니까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해드려. 거기다 어디 함부로 부모라는 이유를 대.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 같아? 어머니는 아들이 돈 버는 건 속쓰리고 며느리가 돈 버는 건 신이 나서 꽹과리치고 탈춤까지 추실 뿐이야. 지금은 내가 사업이 잘 된다고 돌변하셔서 저러시지만 벌이가 조금만 기울면 또 못 잡아먹어 안달하시겠지. 나는 더는 그런 대접 받으면서 너희 모자 옆에 붙어 있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깨끗하게 갈라서자고. 자기, 그때 많이 섭섭했구나. 알았어. 내가 화 풀릴 때까지 정말 잘할게. 도대체 똑같은 말을 몇 번 하게 만드는 거야. 너는 가장 될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난 그런 인간이랑 더는 부부로 살 생각이 없고 제발 더는 시간 낭비하지 말자. 참,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너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거든. 재혼할 생각 같은 거 하지 말고 제발 혼자 살아. 네가 번 돈은 단 한 푼도 남을 위해서 쓰지 말고 너를 위해서만 써야 엄마가 행복하실 테니까. 알겠지?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던 저는 신중하게 결정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해 대박을 쳤습니다. 바로 고급 재료로 만든 프리미엄 이유식 사업을 시작한 거죠. 아이가 귀해진 요즘 자신의 아이를 위해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많은 연구를 거듭했거든요. 제 예상대로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사업은 승승장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를 눈엣 가시로 여기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또 태도를 바꿔 비행기를 태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더는 그런 이중적인 인간들에게 놀아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이 쉽게 응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결국 소송을 통해 일체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우연히 들은 소식에 남편이 다니던 중소기업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아 지금은 재취업을 알아보며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외제차를 운전하다 그만 실수로 사고를 내는 바람에 수리비를 물어주느라 허리가 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남한테 쓰는 돈을 아까워하던 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번 피 같은 돈으로 남의 차를 고쳐주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봐야 했답니다.